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상 이 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봤을 법한 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내용도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쌤이 늘 당부하는 말이 있죠. 쌤 설명을 듣기 전에 언제나 본인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쌤 설명을 들어야 내가 생각한 부분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가려지면서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라고 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맙시다. 자, 제목이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은요. 자, 화자에 우리 화자는 시에 존재하는 모든 말하는 이죠. 자, 화자는 기다림의 상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기다림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화자의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 보통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요? 또 우리 정서는 어떨까요? 이런 것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뭔가 간절한, 그쵸? 그 다음 뭐 애가탐, 그리고 뭔가 그 상황이 지금 안 생긴다는 점에서 뭔가 안타깝고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태도는 어떻겠어? 보통 뭔가 기다림은 어쨌든 그게 지금 실현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걸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즉 의지적 태도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봅시다. 자,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네가 오기로 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네가 바로 기다림의 대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에요, 그쵸? 이름만 붙이는 거죠. 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자, 여러분, 화자의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쵸? 화자는요,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화자는 제목에서 유추한 것처럼 기다림의 상황을 겪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미리 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 장소에 막 미리 가 있는 이유가 뭐 약속을 늦을까봐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 약속에 대한 어떤 나의 간절하고 큰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여러분, 발자국이요. 내 가슴에 쿵쿵거린대요. 여러분, 우리 쿵쿵이라는 건 일단 의성어이죠. 의성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란 뜻이죠. 얘는 여러분 달리 말하면 음성상증어라는 말과도 바꿔 쓸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발자국이 쿵쿵거린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 발자국을 지금 청각적인 심상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쵸? 여러분 발자국은 시각일 수도 있죠. 왜요? 우리 눈 오는 날 발자국 찍혀있으면 눈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발자국이 쿵쿵거린다라고 하면은 귀로 할 수 있죠. 청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발자국 소리가요.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요. 발자국의 쿵쿵 소리가 나의 가슴의 쿵쿵 소리, 즉 심장의 박동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주고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이중적인 효과도 되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심장이 뛸까 이런 느낌인 거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자, 여러분 왜요? 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만 들려도 왔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게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도 어떤 기다림의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왔나? 안 왔나?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이 아리는 일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사람은요. 지금 기다림의 감정이 가슴이 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애리다라는 말이 약간 좀 아리다라는 가슴이 좀 아프다라는 느낌의 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 방언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자 여러분 처음에는요 내가 확신을 하는 거야. 아, 분명 왔다. 근데 너일 것이었다가 근데 좀 아닌가 싶은데 사실 바라는 거죠. 소망하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아, 뭐 했겠어요 여러분? 좀 실망했겠죠. 그쵸? 절망이라고도 뭐 사실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게까지요? 근데 뭐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가 안 오면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합격 전화를 기다리다가 안 오면 절망할 거 아니에요. 맞죠? 사랑하는 이 여 불렀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부르는 걸 도노법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부른다. 이 호가요. 호명하다 할 때 그 호예요. 그래서 부르는 말은 영탄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영탄법이 성립이 돼요. 사랑하는 이여 이꼴 기다림의 대상이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나는 이 사람을 같은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기다리다 못해 가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시에 어떤 태도가 한번 전환되는 거죠. 즉 나는 이전에는 그냥 소극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차라리 갈게 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했다라는 거죠.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여러분 아주 먼 데서 라는 거는 어떤 기다림의 상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그쵸? 이건 어떤 공간적 형상화야. 이 사람과 내 상황의 어떤 거리, 그치? 거리를 좀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을까 이런 느낌을 부각하는 거고요.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시간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이 오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이 화자가 너는 오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분명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라고 강한 확신을 표현을 했어요.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에서 분위기가 바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를 같은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걸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나 역시도 거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기다림을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살짝 친구들 입장에서는 왜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고1 지학사 교과서에서는요. 역설적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설법이라는 건 여러분 이치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데 표현을 하는 걸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납득이 되긴 해요. 왜냐면 기다리면서 나도 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나랑 친구가 여기 A라는 공간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나도 여길 가고 있고 친구도 여길 오고 있어. 근데 나는 기다리는 거죠. 얘와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친구들 입장에서 왜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일단 어떤 출판사 교과서의 시점에서는 역설적 표현이라고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역설법이라고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좀만 정리하고 마무리해봅시다. 자, 여기 제목 옆에다가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현대시는요. 형식이 자유롭고요. 감정을 노래한다라는 점에서 자유시, 서정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어쨌든 너는 오고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희망적이고요.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의지적이죠. 나는 이 기다림을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끝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사실 누구를 엄청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 라고 고백하듯이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시는요. 대화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독백적인 말투라고 할 수 있어요. 어조가 말투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의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소극적이었던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대부분 식구, 시어의 반복이 굉장히 많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반복은 시에서 운율 형성과 강조 효과인 거죠. 그래서 운율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하고 기다림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소극적인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는 이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놓치지 않고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영상이 끝나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없는지 돌이켜보고요.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없는지 한번 잘 골라본 다음에 쌤한테 꼭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